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문제집 225페이지 96번 문제인데 보기 전에 펴놓고 아까 설명하던 거 제가 이율과세 특례 그 다음에 부당이익 계산부인 특례를 다 소개했습니다. 일단 여기 교재를 통해서 PPT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고요. 요약집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서나 요약집에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익 계산부인 특례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는 특수관계자 간인데 이율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이율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되고요. 또 이율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아야 되느냐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분양권 같은 것을 증여받아서 양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것도 사람들이 이걸 이제 악용하고 이제 분양권을 증여받아서 프리미엄 붙으면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리미엄 붙은 만큼을 세이브하는 뭐 그런 것도 악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용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떻든 간에 재작년에 추가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증여받았어야 되고요.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개는 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되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율과세 특례 요거 하고 달리 요거는 양도세 모든 대상 자산이 다 되고요. 자, 또 봅니다.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몇 년이요? 5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하는 거. 이건 똑같아요. 증여 후 우회 양도도. 그래서 증여받아서 6년이 되는 때 양도한다? 그럼 특례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이율과세 특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수증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얘네들 계산을 쫙 우회한 거 돌린 거 싹 부인하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죠. 당초 증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 이율과세 특례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아요. 산출을 세계에서 세액 공제한다고 바꾼 적도 있지만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 우회 양도는 아예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싹 계산을 부인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냉겼으면 돌려주고요. 연대납세무 이율과세 특례는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비속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 없어요.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당초 증여자 수증자가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조세부담 감소가 없어도 이율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특례 적용돼요. 근데 부당이익 계산부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었어야 되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 부당한 감소 어떻게 판단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뭐예요? 적어요. 자,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은가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는 겁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이거는 시가 거래가의 차익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날 때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둘 다요. 공통점은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둘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한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 이렇게 써보셨고 96번 문제 봅니다. 225페이지 96번 문제 21회 때 논란이 됐던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인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 주택 아니고 증여했고요. 을이 그로부터 4년 후 이것 때문에 21회 시험 이거 소송까지 갔는데 행정소송까지 가는데 결국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은 전제가 잘못됐다 모두 정답 세례해야 한다고 이거 했었는데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제가 그 수강생들 전국 이제 수험생들 대표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한테 자문 구해가지고 제가 요거 이제 제가 근거를 제공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국립국어원에 질의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저 법적인 근거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패소했어요. 참네. 그래가지고 판사가 출제자의 의도를 수험생은 결론이 뭐냐면 수험생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고를 의무가 있다. 아니 여기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지금 원문, 저는 요걸, 지문을 제가 쓴 문제집은 이런 거는 다 바꿔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고자갑이 특수관계자인 고자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고자에게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월과세 특례나 그 다음에 증여 후 우양도나 다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했어야 돼? 5년 내 양도했어야지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4년 후는 근데 국립국어의 질의인데 4년 후에는 5년도 되고 6년도 되고 7년도 된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4년 후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4년 후면 분명히 4년이 되는 때라고 이렇게 4년이 되는 때라고 했어야지. 4년 후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특례는 5년 내 양도가 핵심이잖아요. 5년 내 양도했을 때 이 특례가 적용되는 거죠. 5년 지나서 양도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그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4년 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모두 정답이다. 이렇게 썼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이런 아니 전 아직까지 보면 4년 후면 말이 안 되잖아요. 5년도 되고 6년도 되는데 4년 후면 그러니까 4년이 되는 때라고 정확히 우리 말이 부정확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어에 정확하게 우리가 뭐 4년이 되는 때 뭐 4년이 되는 즈음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걸 4년 후라고 해놓고 진짜 그래서 모두 정답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면 이 문제 틀린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부분 다 틀려가지고 그래서 많이들 틀려가지고 했었는데 안 받아줬어요. 하여튼 4년 후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 소신이 변함없이 4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리 이거는 5년 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이게 특례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년이 되는 때 이렇게 알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또 출제하면 바로 또 소송 제기할 거예요. 자, 4년 후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게 출제하면 출제자 의도에 우리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평균적인 상식으로 출제를 해야지. 우리 국어에 맞게 출제를 해야지. 맞지 않게 출제하면 잘못 출제된 거죠. 그래서 4년 되는 때 그 건물을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고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간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도 이 얘기는 내가 하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그 4년이 되는 때로 이해하고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서 또 나중에 또 딴 얘기하면 안 되고 소송 가면 안 되니까.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봅니다.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럼 뭐예요? 이율과세 특례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그럼 이율과세 특례니까 을의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양도한 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자 특례 적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시점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배우자한테 증여했다 양도할 시점에 기꺼이 법원 간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세금 뭐 몇 천만 원 몇 억 줄일 수 있다면 법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 앞에서 이혼시켜달라고 난리치고서 그냥 밤만 되면 서로 둘이들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한 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도 특례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특례 적용하니까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는 없지만 내가 말로 할게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또 말로 할게요. 우리 기본소나 요약집엔 다 있는 건데 수용으로 증여일 전 2년 내 수용당해서 양도했을 때는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니까. 또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요. 그때 특례 적용 안 합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있죠. 그때 특례 적용 안 합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도. 원래 고가주택은 과세인데도. 그 다음에 또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특례를 적용한 게 특례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적으니까 과세권자가 뭐하러 특례를 적용하겠어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증여자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부기한 계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그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역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2번 의 갑과 증여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 혼인관계에 소멸된 경우도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을의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가격으로 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럼 또 역시 이율과세 특례네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했으니까요. 건물에 대한 장기 보유등재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부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취득 시기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4번입니다.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준비속 외이자인 경우 그러면 이제 배우자 직계준비속 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이제 5년 양도한 거죠. 자, 그러면 증여 후 우양도입니다.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보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이 두 개 합친 게 더 크대요. 그러면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렸을 건데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특례 적용 안 되니까 그때는 수증자 을이 병에게 양도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4번 요거요. 맞습니다.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요 5번입니다.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럼 다시 이율과세 특례네요. 건물의 양도수익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단합sem을 준다. 5번부터 봤으면은 빨리 5번을 지문을 봤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쉽게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건 맨날 강조한 거. 저 이거 다 이렇게 맨날 옛날에도 이 21회 시험 때 이렇게 제가 맨날 비교해서 강조를 한 건데 수업을 잘 들었으면 사실은 답을 다 골라낼 수 있었을 건데 이게 또 그렇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제가 전국에 그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분들이요. 그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때 막 연락에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의제기 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행정심판위원까지 갔는데 행정심판위에서 안 받아줘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안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갑과 을 연단합sem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은 뭐 답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 증여자 수증자는 연단합sem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97번 문제 봅니다. 97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97번 문제는 어떤 거냐. 그래서 5번은 정답이었고요. 97번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2020년 3월 5일 특수관계인 을로부터 요건 여기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이게 포인트이라 3억 1천만 원, 시가 3억짜리인데 3억 1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5일 갑의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그 토지를 시가 5억 6천인데 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럼 딱 보니까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취득했고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양도했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특수관계자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런 경우에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 소득세법상 비삼용 토지고 취득가액 외에 필요경비는 없고 갑을 위한 거주자고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 간에 자 지금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고 낮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특례 적용되는지 따져봐야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얼마 차이 나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요? 3억. 차이 안 나죠? 1,000만 원밖에? 그러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이요. 3억의 5%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3억의 5%면 얼마예요? 3억의 5%면 얼마냐고요? 3억 15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자,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차이가 안 나니까 특례가 적용될 때 시가로 하는 거지.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차이가 안 나니까 원래 거래 가격으로 합니다. 실질 거래 가격으로 3억 1천을 취득 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가 5억 6천을 우리가 이게 이 PPT가 점점 이게 부담이 돼. 자, 시가 5억 6천짜리가 시가 문제풀이 오니까 이게 힘들구나. 이 5억 6천짜리를 자 이거
더 5억에 양도했습니다. 그럼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가 안 나죠? 6천밖에. 그럼 시가에 몇 프로요? 5% 이상 차이 나니 또 따져봐요. 시가 5억 6천에 5%면 얼마입니까? 5, 6, 30, 5, 20 얼마입니까? 2,800만 원이네요.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러니까 2천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로 다시 계산해야 돼요? 5억 6천을 양도로 합니다. 그러면 자, 양도 소득금액구라고 그러는데 가필, 차장, 소까지 구해야 돼요. 그러면 5억 6천을 양도 가격으로 하고 취득 가격은 다른 조건 없으니까 3억 1천을 자, 취득 가격으로 하고 필요경비로 하고 그래서 가필, 차, 양도책은 얼마입니까? 2억 5천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차, 장 자, 장특공제 공제에서 양도 소득금액 구하는데 장특공제는 지금 공제하려고 그랬더니 보유한에 따라 공제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얼마 부여했어요? 1년 얼마 부여했죠? 그러니까 3년 보유했어요. 보세요. 항상 장특공제 나오면 몇 년? 3년 연도에 되죠.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2억 5천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양도소득금액은 얼마다? 2억 5천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가와 대가 차이 금액으로 3억 차이 나는지 또는 시가가 5% 이상 차이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으로 하고 특례적으로 안 되면 실지 거래당 가격으로 하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98번 문제 보시면요. 9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98번 문제가 30회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30회 시험 때는 계산 문제가 없었는데 말하자면 이게 계산 문제였고요. 이 사례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전에서 최고 지금 난이도 문제들이 막 최고 그 해에 최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지금 막 사례문들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막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모든 게 망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고 이 문제집을 제가 얘기했지만 술술 이 문제집이 다 풀리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다 그 하산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술술 다 풀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자, 일단 최고 어려웠던 문제고 부담부 증여가 또 이게 나올 가능성은 32회 시험에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왜냐면 무조건 일단 최소한 이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부담부 증여에 관해서 서술형으로는 물어볼 수 있지만 이렇게 똑같이 사례 문제로 또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최근 3년간 기출문제 갖고 들어가는데 딱 보면 이게 출제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고작업은 국내에 있는 양도세 대상 X토지를 2011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해서요. 문제 바꿔야죠. 시가 1억 원에 매수해서 2021년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2021년도에 X토지에 대한 갑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을이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 계약서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 원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는 여러분요 부담부 증여했을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만 대관계가 입증이 되면 채무인사실 입증이 되면 양도를 보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채무부담 계약서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도 양도로 봐요. 부담부 증여.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각각 시가 2억 원이었습니다. 1번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죠?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니까. 2번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한 부분은 양도로 본다. 우리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대 내가 알아서 볼게. 채무 인수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자신이 갚아야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면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봐서 채무 인수액 상대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3번이요. 양도로 보는 부분의 가액은 2,5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라고 했고 지금 거기 보니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 원이다 그러는데 자, 일단 부담부 증여에서 아까 설명드렸어요. 부담부 증여 시에 양도가액은 뭐가 된다고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요? 여기 5천만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격이 되는 거고요. 양도가격은 채무인수액 상당액이고 무조건 이거 채무인수액 상당액이고 채무액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보세요.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 당시 가격이요.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였어요? 예?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 1억 원에 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취득 당시 가격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얼마예요? 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액은 얼마예요? 채무액은 5천만 원이고. 그럼 2억에 5천이니까 4분의 1이죠? 1억에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1억에 4분의 1은 얼마냐고요? 2,500만 원이죠? 그래서 2,500만 원. 그래서 취득 가격은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양도 가격은 얼마고, 여기 채무인수액 상당히 양도 가격이 되니까 5천만 원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요까지는 배우는데, 이 5번 지문이 문제예요. 5번 지문은 제가 기본서에 있고 그런데 제가 쓰는 기본서에는 다 있잖아요. 원래 있는데 제가 강의는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것까지 그냥 하기는 하면 다 하면 샅샅이 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머리 아파서. 그래서 안 했던 건데 나왔던 건데. 자, 봅니다. 갑이 X토지와 증여가액 2억 원의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과 함께 을에게 부담부증했다면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한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해설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해설은 자세히 안 나와 있구나. 자, 어떤 얘기냐면 이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럴 때 채무액은 빠르게 안분을 해요. 안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총채무액이요. 총채무액이니까 여기서는 총채무액이 얼마예요? 5천. 총채무액 여기다가 곱하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가액과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의 가액, 요거 분의 양도세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가액을 이렇게 곱해서 구해요. 그러면 양도세 대상 자산 가액이 지금 얼마였냐면, 얼마였어요? 2억이었습니다. 애초에 엑스토지 가격 2억이었잖아요. 예? 여기 2억.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이 아닌 자산의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자, 보시면 양도세 대상이 자산이 아닌 가격이 얼마라고요? 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2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상이 아닌 자산의 가격이 2억,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 가액이 2억. 그러면 4분의 2니까 약분하니까 뭐예요? 2분의 1이고 5천만 원의 2분의 1이니까 얼마? 채무액은 2,500만 원이 돼요.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 채무액은 얼마가 된다? 2,5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안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틀렸어요. 안분해가지고 얼마다? 2,500만 원이 엑스토지 이거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채무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500만 원이 되는 건데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227페이지 9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9번 문제를 보니까 고자갑은 2021년 5월 1일에요.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하고요. 을에게 시가에 비해 저가로 양도했다. 또 그럼 뭐예요? 저가 양도, 고가 양수네요. 그러면 갑이 이 경우 양도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랬습니다. 1번 갑이 을에게 양도함에 따라서 세부담을 부당히 감수시킨 경우에는 갑의 거래 행위를 부인하고 뭐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시가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금액을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가 있다고 부르죠. 그 다음에 3번 상기의 거래가 부당행위 예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해서 양도세 계산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계산합니까? 뭐로 계산해요? 시가로 계산해야지.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 틀렸고요. 4번 상기 거래가 부당행위 예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자는 그 거주의 행위 또는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부당예산 부인 특례죠.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해당 연도 양도소 금액을 관할 세무장이 계산합니다.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시가로 계산한다고 할 때 시가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답은 뭐또 순간에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시면 101번 문제 보니까요. 101번 문제는 23회 때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시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수와 갑이 한번 봅니다. 국내 소지의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거주와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나서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 과세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보면 요거 몇 년 양도했어야 돼요? 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했어야지 6년 내 양도했어. 6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특례종 안 하죠.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본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누가 양도했다? 수증자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는 여러분 그 4번 질문 한번 볼게요.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 양도했습니다. 여기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했었죠? 예, 사촌지간이니까. 그래서 8억 원의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은 8억 원을 계산한다는데 시가보다 뭐하게 지금 양도했어요? 저가로. 그러면 시가 대가 제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 나니 따져봐. 근데 지금 얼마 차이 나요? 자, 5천. 그러면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그래서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그러면 시가 8억 원에 5%면 얼마입니까? 58, 40,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뭐로 계산해야 돼요? 시가로 계산해야죠. 시가 8억에 5%, 58, 40, 4천만 원 이상 차이 나니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8억 원을 계산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229페이지 102번 문제는 또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거예요. 102번 문제. 자, 이거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건데, 이것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주와 갑이 2015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이요. 취득가액이 3억 원이고 배우자 을에게 2029년 3월 5일자로 증여했습니다. 시가 8억 원이고요. 을이 2021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갑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10억 원에 매도했다. 해당 건물의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하고 있어요? 2019년에 증여받아서 2021년이니까 5년 양도했죠? 그 이율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납세문자는 누구예요? 수증자지 항상. 자, 납세문자는 항상 수증자가 돼야 되고 이율과세 특례는 수증자가 돼야 되고 양도소 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통제 적용된다. 적용됩니까? 언제부터 보유기간 따져요? 항상 이율과세 특례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2015년 1월 20일 이때부터 2021년 5월까지니까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유했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양도책 계산 시 양도액 공제를 취득가액은 8억 원이다 그랬는데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다? 증여자.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 3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납부세 계산 시 세액 공제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뭐예요? 필요경비로.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거지 세액 공제는 아니에요. 세액 공제는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연대납세금 있다고 그랬는데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자, 수증자 사이 연대납세금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03번 문제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103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이 한번 쭉 풀어봅니다. 그래서 쭉 풀어보시고 104번 문제도 104번 문제는 이것도 역시 또 계속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05번 문제는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종합 문제로 출제된 건데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105번 문제. 이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양도수금액의 구분 계산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종합 문제로 출제돼서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1번 한번 보니까요.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증제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 아닌 지역이 외지역의 다주택은
조동상 지역 내 다주택이 배제되는 거지 조동상 지역 아닌 지역은 다주택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했고 자, 등기됐고 그러면 받을 수 있고요. 2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보다 클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거죠? 전부 주택 맞습니다.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자, 특수관계자 간의 부담부 증여였습니다. 그럴 때 채무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 보고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고 요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2021년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 금액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까 우리 2월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그대로 어떻게 한다? 소멸하는 거지. 이거 2월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액 중 9억 초과액 부분은 양도책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양도세 과세되고요. 9억 초과 부분의 양도세액은 과세가 되고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됩니다. 106번 문제는 21회 때 문제 수정인데 요거는 그냥 2번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책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 우리 양도세 계산 시에 기납부한 상속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프리미엄 상당히 합한 금액입니다. 자, 계속 보면 또 보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네, 넘어가시면 그 107번 문제도 또 107번 문제는 또 종합 문제로 또 역시 쭉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쭉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건 종합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뭐 4번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물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양도세는 물납 안 된다는 거. 뭐 답은 쉽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108번 문제부터 이제 이 신고납부에 관한 거라 요 예정 신고납부, 확정 신고납부를 중심으로 해서 물납 분할 납부에 관한 것까지 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매년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지문도 한번 보시면 되고 기본 공제에 관한 거 보시면 되고. 자, 10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풀고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등 납세 절차를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봅니다. 문제 여기 볼게요.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를 영위하지 않는 구조이고 국세기본법상 기본 연장 사유는 없다 그랬습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 예정신고 기한은 2021년 6월 15일이다 하는데 자, 부동산 양도했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니까 5월 언제 해야 돼요? 5월 30일 해야죠. 그래서 2020년 5월 31일이 해야 됩니다. 틀렸고 2번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데 옛날에는 예정신고납부, 자진신고납부 하면 산출세액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예정신고납부는 강행적이어서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산세 제재가 없어요.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예? 예정신고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까?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기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의 경우에 가산세가 이만큼이 적용됐어요. 확정신고 납부 시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과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고 3번이 정답이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 잠깐만요. 옳은 거 고르는 문제구나. 아이고 오늘 이거 왜 이러냐 내가 이거. 이거. 자, 그래서 다 잘렸네 이게. 자, 봅니다. 3번 그래서 옳고요. 다시 옳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다 틀렸고요. 3번. 아이고 오늘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자, 3번 하여튼 틀렸고 4번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라는 금액에 양도세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에 양도차익, 장특공제, 기본공제 한 금액에 양도세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자, 보세요. 맞잖아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요. 요거 가필차량 소객관대 보세요. 가필차장 소객관대 한번 봅니다. 가필차장 소객과요. 한번 보세요. 아이고 오늘 왜 이러냐 이거. 자, 소객관대.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보세요. 양도세 산출세액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포유등재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구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에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습니다. 종합문제로 나오면서 신고납부 물어봤고요.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왜 그랬냐면 이게 자 지문이 왜 잘려 있고 하는데 중간에 이걸 잘못 편집을 해가지고 잘려 있어 당황했네 순간적으로. 이게 보세요. 뒤에 또 나오겠구나. 납세 절차 한번 봅니다. 납세 절차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양도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가 있죠. 그럴 때 예정신고납부요. 여기 보시면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근데 최근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이렇게 바꾸기도 했었고 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래도 틀리고요. 이거.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이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1월 달에, 2월 달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반기 말일 언제예요?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되는 거고. 하반기에 만약에 8월 달이나 9월 달에 팔았다.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반기, 분기 아니에요.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네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보시면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양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만약에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돼. 원래는 양도일,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은 청산했다. 대금은 만약에 대금은 청산이 됐는데 허가를 나중에 못 받게 되면 닭광되잖아요. 그러니까 닭광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4월 12일 날 양도세 신고납부했는데 허가 못 받으면 낸 거 돌려줘야 되고 돌려받고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계약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이때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허가 구역에 해제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고요. 부담보 증인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부담보 증인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부담보 증인만 3개월. 작년에 이거 시험에 왜 안 나오냐 그랬는데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정답 지문은 아니었고 어떻든 간에 3개월. 또 나오면 이제 2개월 바꿔서 나오겠죠? 3개월 꼭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없고.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했다. 양도에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하루 지날 때마다 0.01% 10만 분의 20%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납부 봅니다. 확정신고기한 양도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같으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한이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과세표 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한다는 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 예정신고해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고,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더라도 역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없고요. 안 하면 가산세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예정신고납부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액매산은 달라질 경우인데 뭐하러 다음 년도에 또 확정신고 또 해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정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위상하면 마지막에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신고한 양도수 금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세금예산 달라질 때 반드시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죠. 29회 시험 때 나왔었고 꼭 알아둡니다. 예전에 중요하고. 이것도 여기 나와버렸네. 이게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이거 확정신고 저쪽에 있어요. 예정신고에 있었어야 되는데,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중에 따른 수시부가세가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확정신고 납부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앞에 서 있잖아요. 이미 예정신고 납부할 때 이미 앞에서 수시부가세액으로 세금 낸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낸 것은 어떻게 한다? 빼고 나머지만 납부해야죠. 확정신고 납부할 때 앞에서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라든가 뭐 등등이 있었어요. 수시부가세액이라든가. 그러면 빼고 나머지만 납부해야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었는데,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공제하지 않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미리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당연히 수시부가세액이 있었다 빼고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가액 또는 환산주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는 이미 앞에서 또 우리가 필요경비할 때 봤었습니다.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한정해서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 몇 년이요? 5년 내 건물 양도할 때요. 그런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죠? 페널티를 줍니다. 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 몇 프로요?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5% 가산세를 정하는데 29회 시험 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산출세액의 100분의 5로 바꿔서 나왔어요. 산출세가 아니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환산취득가액 5%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 이거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 것이어도 넘어가면 안 되고. 분할납부요. 고자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떡하냐. 이게 여러 가지로 나를 소소하게 계속 신경 쓰면서 당황스럽게 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네. 마스크도 그렇고. 자,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는 납부할 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종부세는 납부할 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제가 윙크해달라고, 우리 집 재산, 종부세 250만 원 넘게 내는 분 윙크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건 많지가 않죠. 근데 양도세는 뭐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없습니다.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양도세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그 처리 기준
시험에 이미 또 몇 번 나왔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써야 되는데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 금액은 자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할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내 얼마? 1,000 내고 나머지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세 납부할세기 1,400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400. 1,800이면 800. 자 이런 거 2,0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2,400일 때 최대 분납가는 금액 1,200. 그 다음에 절반 내고 나머지 절반까지니까 그 다음에 양도세 납부할세기 3,600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1,800. 사례를 딱 외워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양도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되고 지방소득세가 뭐 양도세 납부할세계 10% 부과된다는 둥 이름 틀리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지 내가 이거 잘못 적어놔서 아까 이것 때문에 꼬이기 시작했구나. 이것도 문제. 중간에 아까 넘어갑니다. 아까 이거 제가 엉뚱한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 109번 문제. 자 이거 109번 문제예요. 여기부터 이제 한번 또 문제를 보는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109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뒤에 종합 문제가 쭉 나오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정시효, 확정시효 납부 보고 부예산 양도세 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부를 중심으로 보면서 오늘 마칠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하여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10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09번 문제부터 잠깐 쉽니다.